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지수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소폭이지만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그 와중에도 많이 몰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2%대 그리고 4%대로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주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금양도 0.09%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11만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하면서 이 사업 기대감까지 한 몸에 안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배터리 셀과 소재 그리고 원료 생산에 대해 탈중국화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그룹은 원재료 수급부터 양극재까지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국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IRA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까지도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반도체 투톱에서는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기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이 HBM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12% 넘게 밀려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92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의 거래량이 많이 몰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탑5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센서뷰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래로 상보와 코스나인, 프로2000 그리고 국전약품까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로 코스나인과 국전약품까지도 함께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2000 같은 경우에는 OLED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데 OLED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사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5월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9%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3,4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센서뷰 살펴볼 텐데요. 센서뷰가 전일 시장 51.78% 오른 6,8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센서뷰는 전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전일 보시면 장중에 공모가 대비 182.22% 상승한 12,700원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 한대는 188.8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50%대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센서뷰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5G 케이블 그리고 안테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퀄컴 등 전 세계 20여 개 고객사에 납품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과 수출량 무기체계에 적용이 되고 있는 밴드패스 필터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은 양산 설비 증설과 민수 또 방산 사업 확대를 위해 이 선행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 기대감 또 방산 섹터에서까지 기대감을 누리게 되면서 센서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6,8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나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나인은 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전일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91% 상승한 1,355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코스나인은 40억 원 규모의 제23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운영자금 20억 원, 또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 원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 수급적인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졌던 종목인데요. 전일 기관 투자자들은 100만 주 넘게 매도를 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국전약품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되면서 전일 시장 이렇게 의약 관련주들 또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국전약품도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안고 오면서 이렇게 21% 넘게 올랐습니다. 전일 종가 확인해 보시면 7,160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국전약품은 SN바이오사이언스의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함께 수혜를 받았습니다. FDA에 따르면 SN바이오사이언스의 폐암치료 후보 물질이 치료 목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근 국전약품은 SN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적은 글로벌 바이오 항암 주사제의 시장 진출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SN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 기대감이 이쪽 국전약품 쪽으로도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2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하나 골라주시죠.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은 그 수급이 쏠리는 현상에 정말 극단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차전지 소재주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과 더불어 주요 수급 주체, 외인과 기관들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수급이 이어지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퓨어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열풍이 불고 있는 AI 반도체 수요, 특히 HBM과 DDR5 같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주요 수급 주체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DDR5라든지 HBM의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도 점차 올라오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조금은 빠르게 이런 고부가 시장을 선점하면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과 더불어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 AI 관련된 반도체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DDR5, HBM과 같은 고부가 시장에서 선점을 빠르게 해내면서 앞으로의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 가온칩스, 탑머티리얼, 엠로, 그리고 동훈아난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폐배터리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엠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로 상승을 한 만큼 엠로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세비캠과 탑머티리얼 그리고 가온칩스와 동훈아나텍 순으로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엠론은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어제 장마감 직전에 삼성 SDS가 민간 기업 최초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장마감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몰려왔습니다. 4.98%의 상승으로 9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주로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은 지금 현재 보시면 6.7% 9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탑머티리얼은 5.4%의 상승으로 91,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성일하이텍과 필에너지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 이렇게나 주목을 받은 건 관련된 기사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단기 조정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양극재 수출액이 4개월째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오는 3분기에는 양극재의 가격이 저점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제 폐배터리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기사에 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세비캠과 탑머티리얼이 탑5 리스트에 동반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6.17%의 상승으로 48,200원, 그리고 동훈하나텍은 4.06% 상승하면서 51,3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프로이천과 PSK홀딩스, 이녹스 첨단소재,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인 이유로는 물론 중에도 발표가 됐었던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는 기사도 영향을 받았지만요.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 업체인 텐스토렌트 그리고 그로크와 칩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잇따라 개시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 연구 과제에 착수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AI 반도체 회사를 일찌감치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만큼은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센서뷰, 애경케미칼, LNF,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서뷰는 어제 신규 상장한 3-4개 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기사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징주로 먼저 센서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센서뷰 체크를 해보시면요. 4.25%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줬는데요. 정규장에서는 51.78%의 상승으로 6,830원에 거래를 마쳤던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인 본장에 50% 넘게 오르면서 무난한 신고식을 마쳤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아쉬웠던 점은 장 초반에 140%까지 올랐던 만큼 그 점은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해 본다면 무난한 대비를 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센서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어제 트래픽이 몰리면서 주간사의 서버가 일시 지연됐다는 것을 확인해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400%까지 상한가가 오르게 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센서뷰가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재 수요 둔화와 관련된 기사에 의해서 장마감 이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LNF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이름을 함께 올렸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모두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상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마감 이후에 해명 공시를 올렸습니다. LNF는 상장을 검토 중인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LNF는 3.23% 하락하면서 27만 원에, 에코프로비엠은 3.03%의 하락으로 35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강원칩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강원칩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의 그 AI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소식,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그 AI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그 파운드리 관련 업체인 그 강원칩스가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칩스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가장 큰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 동향이 여러 확대되고 파운드리 수주가 늘어날수록 강원칩스의 수주도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삼성전자의 행보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어제 뉴스플로우에 따른 시간의 상승도 연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 가온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까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목을 받았던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도 한번 기분 좋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민감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